자, 이번에는 소리의 전달. 금방 파동이 뭐고 파동학 안에 소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소리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직진, 반사, 굴절, 거기에 간섭, 회절. 자, 이걸 보통 파동의 전파 방법이라고 하거든. 그 중에 직진, 반사, 굴절은 비중이 되게 작고, 간섭은 우리 뒷단원에 악기와 공명으로 따로 빼놨고, 그래서 여기서는 회절까지만 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오케이? 파동은 직진한대요. 파동이나 입자나 똑바로 가서 간다. 끝. 그래서 할 게 없어. 여기서 하나 알려줄 만한 건, 예를 들어 파의 원인이 여기면 퍼져나갈 때 무슨 면으로 퍼진다고? 파면으로 퍼진다고. 그럼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뭐다고? 수직이라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반사 들어갈게요. 반사는 파동이 진행을 하다 장애물에 부딪혀 되튕겨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한다. 그러면 반사가 뭔지는 알잖아. 하나 알아둘게. 반사는 입자에서나 파동에서나 둘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비비탄도 유리에다가 쏘면 탕 튕길 때 반사탄이라 그러거든. 그제? 이해 가요? 그래서 반사는 입자에서도 가능을 하며, 반사 그러면 반사의 법칙만 기억하면 돼. 반사의 법칙은 호이 펜스라는 아저씨가 RHS 합동,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사의 법칙은 반사체 표면에 가상의 선을 그려요. 이거 원래 없는 선인데 우리가 그렸다. 그래서 이걸 법선이라 그러고,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의 각도를 입사각이라 그래. 그래서 때에 따라서 너네들한테 요렇게 줄 때도 있어요. 요렇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건 파면, 파란색은 진행 방향.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각 I, 입사각이라고 하면, 튕겨나가는 반사파, 마찬가지로 파면을 그려도 이렇게 퍼져나갈 텐데, 그제? 그러면 이 진행 방향과 법선과 이루는 각을 I 다시, 즉 반사각 I 다시라고 하면 얘네들은 always 똑같다. 이걸 반사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호이 펜스가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삼각형 두 개의 합동으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말끝이 뭘로 끝나? 법칙이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 알겠습니까? 정반사든 난반사든 어떤 반사든 반사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 비단 파동뿐만 아니라 입자에서도 그렇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 굴절로 들어가죠. 이제. 자, 굴절이 파동이나 입자 둘 다 굴절이 가능해. 선생님은 피부로 느껴봤어. 이런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고, 근데 여기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거든? 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야 돼? 한테 차가 있어. 앞에 차들은 앞에 물웅덩이 있으니까 이거 다 피해가더라고. 근데 나는 왜 그런지 성격이 이거만 보면 꼭 밟고 싶어. 밟아갖고 물이 확 넘치면 막 후룸라이드 탄 거 같고 기분이 좋아. 아무 생각 없이 한 120km로 달리다가 이걸 딱 밟은 거야. 근데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지 않냐? 근데 하나는 물을 딱 만나니까 물의 저항 때문에 속력이 느려져. 그 다음 얘는 빨라. 그랬더니 느린 쪽으로 핸들이 확 돌아가면서 중앙분리대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바로 핸들 확 틀어갖고 깨! 하면서 간신히 섰거든. 뒤질 뻔했어. 그때 느꼈어. 아, 자동차도 굴절을 하는구나. 이해 가요? 다시. 설명에서 나왔는데 굴절은 뭐야? 그러면 니네들한테 굴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꺾이는 거요 라고 대답해줘야 돼. 그지? 그럼 왜 꺾이니? 라고 물어보면 Why? 속도 차이 때문이라는 거야. 속도 차이. 예를 들어 A와 B가 위에서 본 거야. 머리통이야. 이거 몸 어깨야. 어깨. 둘이 손잡고 있어. 손을 양쪽에서 둘이 잼매고 야 출발! 했더니 이쪽 방향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 처음에. 근데 잠시 후에 보면 A와 B 중에 A는 이만큼 달려가는데 B는 요만큼밖에 못 가. 이게 가요? 느려. 그러면 두 놈은 계속 손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게 굴절이야. 오케이? 굴절이라는 건 두 놈이 달려가다 한쪽이 느려지고 느린 쪽으로 방향이 꺾이는 걸 굴절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건 입자에서도 가능하고 파동에서도 가능한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참고, 혹시라도 나중에 구술 면접이나 면접 같은 거 또는 수능 같은 거 볼 때 도움 되라고. 굴절의 원래 의미는, 굴절은 빛의
최단시간 경로라는 걸 기억하세요. 반사 경로는 빛의 최단거리 경로고요. 빛의 최단거리. 반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 어떤 물체를 놓으면 물체가 거울에 가서 부딪혀서 튕겨나와. 여기 눈가를 댔다고 쳐봐. 그럼 사람 눈깔은 얘가 여기 있는 걸로 보여. 그지? 사람 눈은 빛이 반사를 한 거 모르니까. 근데 빛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반사 경로를 가만히 보면 대칭 이동 시켜놓고 직선거리, 즉 빛의 최단거리를 얘기해. 반사는. 근데 굴절은 빛의 최단시간 경로를 뜻한단 말이야. 그럼 뭔 말이냐면 이렇게 매질이 있는데 A와 B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야, 사람. 입자로 설명할게. 사람이 뛰는데 A는 예를 들어 이걸로 설명하자. 옛날에 논술에 나왔던 건데 여기가 예를 들어 마른 땅이고 여기가 물이야, 물. 근데 여기 익수자 발견.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얘가 라이프가드야. 그럼 최단시간에 뛰어가서 구해야 되지.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뛰어가는 게 수영 치는 것보다 빠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건 되게 많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멍청한 놈이 이리 가서 헤엄쳐서 가면 안 구하겠다는 얘기지. 뒤질 때까지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최단시간의 경로로 갈 수 있는 건 적당하게 딱 꺾여서 이렇게 갔을 때 이 경로가 굴절 경로야. 빛의 최단시간 경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곤충학에서 나오는데 개미를 가지고 집단지성 실험을 한 거야. 집단지성. 개미가 뭐 눈이 있겠니? 머리가 있겠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개미집이 있고 여기다 비스켓 덩어리를 하나를 놓으면 개미들이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들끼리 줄지어서 다녀요. 최단시간 경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여기도 예를 들어 뭐 진흙 땅이 있었고 여기 마른 땅이 있으면 진흙이 느려. 이해가요? 그러면 마른 땅 쪽을 많이 가는 게 낫잖아. 예를 들어 개미는 처음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한 놈이 여기서 개미 이거를 들고 얘도 여기 돌아올 때 처음에는 막 삽질을 하면서 다녀. 여러 가지 개미들이. 근데 개미들이 길 찾는 방법은 똥구녕에서 냄새를 풍긴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근데 그 호르몬의 지속 시간이 되게 짧대. 이해가요? 그리고 개미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그 냄새가 센 쪽으로만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야. 알까? 그럼 우연치 않게 여기 갔다 온 놈이 한 놈은 이렇게 갔다 오고 한 놈은 이렇게 갔다 오고 갔다 오다 보면 최단시간에 간 놈이 호르몬 냄새가 제일 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꼬리를 물면서 걔네들이 가면서 또 뿜고 가면서 또 뿜고 잃어버리면 다양한 경로 중에 결국에는 최단시간 경로로 돌아다니더라는 얘기지. 그게 굴절 경로랑 일치하더라는 얘기야.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게 집단 지성이라 그래. 미개한 것들이 뭉치면 지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알겠나? 근데 여기서도 참고로 알아둘 건 굴절의 경로는 빛의 최단시간 경로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자, 지금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소리에, 굴절에 집중하고 있어. 아, 반사를 소리에 반사해갖고 니네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하디 뻔한 것만 나온다. 예를 들자면 녹음실이나 방음벽 같은 경우에 벽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해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소음이 부딪혀가지고 반사를 하면서 소음이 제거가 된대. 이렇게 반사음이 없어지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녹음실 벽이나 우리 강의실도 그래서 이거 붙인 거야. 반사음이 줄어들으라고. 울리거든 안 그러면. 팽팽하면. 알까?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있지. 고속도로에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어때? 시끄럽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방음벽을 세워주지 않냐? 이 방음벽도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하나. 이런 원리로. 오케이? 또 있어. 너네 초딩이 있지, 초딩. 초글링들 사는 초딩학교. 초딩학교가 보통 집에서 멀면 위험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줘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학교를 줬는데 여기 앞에 운동장 보면 점심시간 되면 초글링들 뛰어나와서 개떼처럼 뛰어다녀. 겁나 시끄러워. 막 하고 뛰어다니니까.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방음벽을 이렇게 쳐. 높게. 이렇게 치면 이게 뭐가 돼? 교도소가 되는 거지. 너무 삭막하잖아. 그잖아. 그래서 니네 어디 초등학교 나왔는지 안 물어봤지만 각 초등학교에 잘 생각해보면 운동장에 삥 둘러서 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 이렇게. 얘 가야? 이게 정서적으로도 좋지만 방음수라 그래서 화렵수, 이파리가 큰 나무를 쫙 심어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소음원을 제거를 한대요. 흡수를 한대. 알겠나? 안 그러고 벽을 지었으면 너무 삭막하잖냐? 초등학교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사하고 또 교과서에 나온 얘기 중에
대웅전이라고 있지, 대웅전. 경복궁에 가면. 왕 즉위식하고 그랬던. 뭐, 사극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이만한 광장에. 단상 있고, 여기 가운데 길 있고, 여기 품계석 있어갖고, 품계마다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왕이 기어 올라가갖고, 여기서 왕의 즉위식 같은 거 할 때 후나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마이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일부러 여기 삥 둘러서 담장을 쌓았다 그래. 이렇게 낮게. 그래서 왕의 목소리가 반사돼갖고 이 안에 이 끝에 있는 품계에 있는 애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반사벽을 일부러 쌓았다 그래. 이것도 반사를 이용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서양에 그 성당 같은 거 지은 거 보면 신부님들 여기서 이제 미사할 때 얘기하는 거 위에 돔을 만들어 일부러 돔. 왜냐하면 너네 이거 봐봐. 이런 둥그런 거울에 빛을 이렇게 또는 소리를 이렇게 쏘면 부딪혀갖고 이렇게 모이지. 그럼 오히려 한 점에서 나온 소리가 가면 똑바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여기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구면파로 퍼졌을 때 부딪힌 다음에 평행하게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신도들한테 울림 없이 들리게 하려고 일부러 위에를 돔으로 만든대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다 반사를 이용한 겁니다. 끝. 반사였어요. 그럼 다시 굴절로 들어가. 굴절은 꺾이는 거야. 빛이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그럼 꺾이는 이유가 뭐라고? 속도 차이 때문이라 그랬어. 그럼 너네들이 이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1번, 2번, 2번, 3번 이게 두 가지 매질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법선을 그렸어요, 내가. 근데 빛이 똑같은 각도로 들어왔어요, 지금. 빛이 똑같은 각도로 들어왔다고. 근데 한 놈은 이렇게 꺾였고 한 놈은 이렇게 꺾였어. 차이가 비교가 잘 안 되지. 원래 가야 되는 경로에서 얘는 조금 꺾였고 얘는 많이 꺾였다고. 이해 가해? 그럼 질문. 1번이 빠른 거야? 2번이 빠른 거야? 아까 선생님이 굴절하는 이유는 속도 차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원래 가야 되는 경로에서 아래쪽으로 꺾어줬으면 2번이 느린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걸 확대를 해볼게. 여기 1번 있고 3번 있는데 저쪽에서 파란색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번을 지나갈 때하고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얘는 여길 지나가고 있는 거야. 3번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느린 쪽으로 방향이 꺾어진 거 아니냐고. 아까 두 놈이 손잡고 가다 이렇게 꺾였듯이. 이해 가세요? 그럼 우리가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아, 1번보다 2번이 느렸네. 1번보다 3번이 느렸네. 근데 얘가 더 많이 느려졌네. 그러니까 많이 꺾였네. 그림만 봐도 이해해야 돼. 아, 이게 V1이고 이게 V1인데 들어가면서 얘는 되게 조그매졌고 얘는 조금 덜 조그매져서 밑에 쪽으로 꺾어졌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꺾어졌다 그러면 아, 1번이 더 느렸네. 원래 다 가야 되는 경로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라가면 위에가 느린 거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밑에가 느린 거네. 이해 가세요? 이게 굴절의 이제 원 개념이니까 수식이나 이런 거 빼고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굴절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굴절률이 뭐지요? 말 그대로 굴절하는 비율. 굴절하는 비율. 오케이? 그럼 내가 다시 얘가 1번, 2번, 3번 법선 같은 각도로 들어왔어. 이건 진행 방향이야. 비치면 이렇게 그리지만 소리면 이렇게 그렸겠지. 소리 파면으로. 오케이? 어쨌든 그랬던 놈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이렇게 꺾였고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이렇게 꺾였다. 그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1번에서 2번, 1번에서 3번 들어가면서 얘가 많이 느려졌고 얘가 덜 느려졌다. 이해하지? 그만했던 거지? 그럼 굴절률은 누가 크다고 얘기해야 돼? 굴절하는 비율은. 1번에서 2번 들어갈 때가 많이 꺾였으니까 굴절 비율이 클 거 아니야. 이렇게 정의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 속력이고. 이해 갑니까? 그럼 굴절률을 어떻게 정의해야 얘가 크다고 얘기해? 앞으로 굴절하는 비율, 굴절률은 N1, 2 이렇게 쓸 거고 읽을 때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불러. 이게 뭔 뜻이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들어갈 때 굴절률이라는 뜻인데 얘가 크다고 얘기하려면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V2분의 V1 이렇게 정의한다. 뭔 말이야? 들어간 후의 속력분의 들어가기 전의 속력.
후분의 전.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작은 놈이 클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굴절률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들어간 후의 속력이 작아질수록 많이 이탈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V1, 2는 V2분의 V1 이렇게 외우지 말고 후분의 전 이렇게 기억해. 후분의 전. 들어간 후의 속력분에 들어가기 전의 속력.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 뒤에 람다 2분의 람다 1을 괜히 하나 붙인다.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보시다시피 V2분의 V1에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는 건 여기 F가 있었는데 지워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지워졌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 굴절할 때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식으로 나타낸 거야, 이게. 옆에 하나 쓰면서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 돼. 아, 굴절 시 진동수는 불변하는구만. 이해 가세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굴절하지 않았을 때 굴절률은 얼마일까? 0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틀려요. 굴절하지 않았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지금. 이 경로대로. 그지? 그럼 얘랑 속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얘하고 속력이 똑같으면 얘는 얼마가 나와? 1이 나와요. 굴절하지 않았을 때 굴절률은 1이고 1보다 숫자가 커진다는 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밑으로 꺾이는 거야. 1보다 숫자가 작다는 건 위쪽으로 들어 올라가는 거고. 알겠어요? 이제 가겠어요? 그게 이제 굴절률이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굴절 법칙이 되게 유명한 식으로 이름은 스넬스로라 그래. 스넬의 법칙. 그럼 스넬이라는 아저씨가 뭘로 유명해진 거냐면 이 뒤에 sin R분의 sin I 이걸 붙여갖고 유명해진 사람이야. sin R, sin I는 뭐냐? 입사각을 I라 그러고 굴절각을 R이라 그러면 이걸 잡아서 다시 확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얘가 1번, 3번이야. 이렇게 왔어. 여기도 이렇게 꺾어졌어. 근데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려. 그럼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이해 가요? 근데 여기 파동은 파면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을 거야. 마루골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90도에서 I를 빼니까 여기가 90-I. 그럼 이 안쪽 각도가 I. 이해 가나? 그럼 얘가 R이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가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90-R. 그럼 안쪽 각도가 R. 여기는 V1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얘를 2번 매질이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V2의 속력을 T초 동안 마르골 가다가 얘가 여기 오는 동안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갔기 때문에 방향이 꺾인 거잖아. 알겠나? 그래놓고 공통선분을 L로 놓으면 스넬이 갑자기 여기서 삼각함수를 사용한 거야. sin I를 표현을 해보재. sin I 빗변분의 각이 쳐다보는 대변. 그래서 L분의 V1T. 얘 가야 V1T. 그러면 sin R은 빗변분의 각이 쳐다보는 대변 V2T. 얘 가이? 그럼 V1은 T분의 L sin I. V2는 T분의 L sin R. 근데 V2분의 V1 꼴로다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니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sin R분의 sin I가 나온 거야.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그게 스넬의 법칙이야. 이게 가야?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이거 역시도 들어간 후의 속력분에 들어가기 전의 속력, 들어간 후의 파장분에 들어가기 전의 파장, 들어간 후의 사인 함수 값분에 들어가기 전에 사인 함수. 다 후분의 전이야. 이게 가세요? 이게 스넬의 슬로우.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돼. 그게 뭐냐? 굴절률의 종류 과범. 지금 선생님이 스넬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전반사를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 전반사는 원래 3-D에 3단원 끝에쯤에 정보의 전달과 저장해서 광통신 할 때 나올 거거든? 그럼 미리 땡겨서 할 거야. 미리 얘기하는데. 굴절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굴절하는 비율 종류. 하나가 상대 굴절률이고 또 하나가 절대 굴절률이 있대요. 그러면 일단 상대랑 절대의 의미에서 보다시피 얘는 그때그때 달라요. 얘는 언제나 같아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절대 굴절률에 절대를 붙이기 위해서 얘는 공통의 기준을 써요. 공통 기준. 누구? 진공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공이고 1번 매질, 여기가 진공이고 2번 매질.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꺾였을 때, 이렇게 꺾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n 진공에서 1로 들어갈 때는 들어간 후의 속력 V1에서의 속력분의 진공에서 빛의 속도 c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때 진짜를 지우면 이걸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1번 매질은 진공에서 들어가면 이 비율이 항상 같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이게 뭔 말이냐?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굴절률 해놓고 여기가 굴절률 이렇게 주고 여기가 유리, 기름, 물, 공기 1.42, 1.34, 1.33, 1.01 이 굴절률을 주잖아. 이게 뭐냐고? 절대 굴절률이라고. 진공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절대 굴절률은 1.41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상대 굴절률은 뭐냐? 상대 굴절률은 이게 이거야. 1에서 2로 들어갈 때 N1, 2 1에서 2로 들어갈 때 이게 상대 굴절률이야. 알간?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보여주면 끝나요. 봐봐봐. 아까 여기 진공 1, 진공 2. 근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1번에서 2번으로 들어갈 때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N 진공 생략하고 1은 V1분의 C 맞아? 얘는 N2 얘의 절대 굴절률은 V2분의 C 맞냐?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들어갈 때 굴절률은 어떻게 하면 돼? V2분의 V1이 들어간 후분의 전이 N1, 2 이해 가니? 그럼 V2가 얼마야? N2분의 C 그죠? V1은 얼마야? N1분의 C 이거 그냥 바꾼 거요. 대입하니까 지워지는 거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했더니 N1분의 N2 이거 주목하셔요. 오케이?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나와. 여기다 붙일 때 N1분의 N2 얘만 특이하더라 이런 얘기요. 왜? 다른 놈들은 다 후분의 전, 후분의 전, 후분의 전 얘만 전분의 후. 얘 가요? 알겠어요? 요거만 특이하니까 눈여겨보셔라.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왜 배우는데요? 아, 머리 아프게. 우리 교재는 이거 자세히도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전반사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전반사. 전반사가 뭐요? 전반사가 뭘까? 한 글자 땡약한 거거든. 전부반사의 약자야. 이해가요? 그럼 전부반사의 반대는 뭘까? 어떤 놈? 안전부반사요. 이러는데 바보도 아니고요. 전부반사의 반대는 일부반사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야. 이게 공기고. 근데 저쪽에서 빛이 오면 팅! 하고 반사를 해요. 동시에 굴절해서 꺾이기도 해. 그럼 빛이 와서 일부는 반사를 해서 튀어나가고 일부는 굴절을 해서 꺾여. 이런 건 일부 반사라 그래. 내가 가리키려는 건 이게 아니라고. 땡! 전부 반사하려고 그런다고. 그럼 전부 반사가 뭐냐?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전부 반사를 해요. 첫 번째,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들어간대. 다른 얘기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간대. 다른 얘기로 굴절률이 큰 데에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간대요. 이때 얘기하는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 얘기하는 거고 굴절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들어가면서 속력이 많이 느려진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야. 다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 한번 해볼게.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말고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오케이? 물에서 나가서 공기로 나갈 때 법선을 그려보면 여기를 입사각, 여기를 굴절각. 이 세 가지 말은 공통으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 알간? 근데 지금 보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반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 반사야. 오케이? 그럼 전반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내가 듣는 빛의 입사각이 IC라고 불리는 임계각. 임계각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전반사가 나타난대. 그럼 임계각은 또 뭐야? 내가 이걸 키워. 적당히 키워서 이만큼 키웠더니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지. 근데 이미 시작부터 얘보다 얘가 컸지. 그럼 얘는 90도가 되기도 전에 굴절각이 커지다가 90도가 되는 일이 벌어져, 이렇게. 이해가요? 즉, 임계각이라 하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얘기해.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빨간색이 임계각인 거야, 지금. IC. 자, 이제 내가 빛을 넣으려고 그래, 이제. 이제 빛을 넣는데 얘보다 크게 넣어. 그러면 굴절각이 90도를 넘는다는 얘기지. 그럼 밖으로 못 나가고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전부 뭐만 해? 반사만 해. 그걸 전반사라 그래.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 설명할 거야. 여기 전구가 있는데 물속인데 얘가 공기인데 위로 올라가는 건 이렇게 가면 야 물에서 공기로 양쪽으로 가다 둘 다 같이 빨라지면 꺾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안 꺾이고 직선으로 올라가. 근데 여기서 조금만 꺾어지면 이렇게 꺾어지겠지. 그지? 느린 매질 빠른 매질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때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근데 얘가 임계각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그때부터는 전반사만 한다. 전부 반사만 한다. 여기 오른쪽에서는. 이해 가세요? 이걸 전반사라고 해서 실제 문제 exam for you 빠밤. 옛날에는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 학교 수능에. 예를 들어 어떤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꺾여서 이렇게 가고 있대야. 그래 놓고 니네들한테 법선을 주고 요 각도를 알파라고 줘요. 그리고 요 점을 P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를 N1, N2라고 하면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무슨 상태야? 전반사 직전이야. 임계각 상태야. 맞아? 여기가 IC라고. 그 얘기는 N1과 N2 중에 누가 밀한 거야? 누가 느린 매질이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상태가 일어났다는 건 아, N1보다 N2가 크군. 이걸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느린 매질, 얘가 빠른 매질. 이해가 가요? 그 다음 공기하고 N2하고 비교하면 가다가 원래 가야 되는 경로에서 아래로 꺾인 거 보니까 여기 있는 놈보다 여기가 더 밀한 거고. 알겠는 거야. 이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줄게.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알파의 각도를 키우면 P점은 전반사를 할까요? 못 할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상태에서 알파가 여기인데 여길 키운다는 얘기는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지? 그럼 입사각이 적어졌으니까 여기서도 굴절각은 적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쪽으로 붙으면 얘도 이쪽으로 붙어야 되지. 얘 가냐? 이렇게 꺾인 놈이 얘가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에 지금 각도 세타는 얘보다 어떻겠어? 무조건. 크지? 임계각보다 크지? 그럼 요 점은 전반사를 해 안 해? 하더라. 이런 얘기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반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전반사는 전부 반사다. 어떨 때 일어난다?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즉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클 때 가능하며 그 상태에서 내가 넣는 입사각이 임계각,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임계각보다 클 때만 전반사를 볼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요건 뒤에 광통신 할 때 예시는 그때 예시만 잠깐 다루기로 하고요. 전반사까지 하기 위해서 굴절을 한 거야. 굴절률을 배우고. 그럼 선생님 이걸 왜 배웠대요? 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물의 굴절률이 루트 1에 N 물이. 이해 가세요? N 물이 루트 2고 N 공기의 굴절률은 거의 진공과 같으니까 1이라고 놓을게요. 지금 여기다 쓴 굴절률은 무슨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이에요.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이 빛에서 여기 광원에서 빛이 나가서 전반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줄게. 이렇게 줘놓고 여기 각도가 47도래. 지금 이 지점에서 전반사를 할까 못 할까? 이게 광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건 맞네.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는 건 맞네. 이해 가요? 그럼 내가 하는 입사각은 지금 몇 도가 되는 거냐? 여기가 몇 도야? 40. 43도의 입사각을 준 거지. 그럼 내 입사각 I가 43도라면 임계각 IC가 얼마냐? 임계각보다 얘가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그럼 임계각 사인 IC를 어떻게 구해? 요걸 따오는 거야, 요걸. 사인 R분의 사인 I는
N 전분의 N 후. 요거만 기억하면 되지. 사인 90도가 되었을 때 임계각을 IC라고 하지. 입사각을. 사인 90이 얼마야? 1이에요. 얘 가요. 그럼 N 전의 굴절률이 얼마야? 루트 2이야. N 후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사인 IC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 몇 도야? IC는 몇 도야? 45도야. 이건 알지? 1대 1대 루트 2. Got it? 근데 이게 45도인데 내가 43도로 넣었다고 얘가 더 크다고.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일부 반사가 나타나. 알겠어요? 이게 가겠어요?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임계각 찾을 때 이 부분을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에? 알겠는 거야? 예. 여기까지가 굴절이고,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굴절해서 너무 아쉬워서 저 앞에 것까지 땡겨서 전반사를 미리 한 거고, 실제로 니네 교과 과정에 잠깐만. 자, 그러면 원래 니네 단원에서 굴절 파트는 이 빛의 굴절은 다루지도 않아요. 소리의 굴절만 갖고 한 단원을 만들어서 할 게 없어서 내가 요거까지 끌어당긴 거야. 소리의 굴절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 바라바라바라밤. 이게 건물이 있대.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계란이 왔어요. 굴고 싱싱한 이런 소리를 질러. 근데 하늘에 선 아저씨가 이글이글 타네. 낮이네. 그럼 땅바닥은 뜨. 비열이 작아서 금방 뜨겁거든. 그지? 여름에 모래사장 가보면 모래바닥은 뜨끈뜨끈하잖아. 여기 뜨거운데 공기는 아직 훈훈해. 아직 차가워. 그럼 소리는 뜨거운 데서 빠른다 해서 찬 데서 빠른다 해서. 뜨뜻한 데가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비교하면 뜨뜻하면 공기 분자가 활발하니까 이거 빠르다 그랬지. 근데 굴절이라는 건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그래서 소리는 항상 찬 쪽으로 휘어. 빨간색으로 쓰면 혼나겠다. 소리는 찬 쪽으로 휘어. 소찬휘. 찬이는 모르냐? 그럼 여기 봐봐봐. 소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려고 하는데 얘가 느리니까 소리가 자꾸 위로 쳐 올라가 이렇게. 위로. 그 낮에는 고층이 더 시끄러워. 이해 갑니까? 근데 똑같은 지역에 밤에 이 아저씨가 계란이 안 팔리니까 술 먹고 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와! 왜 안 사! 이러고 소리 질러. 근데 밤에 달이 떴어. 그럼 여기 금방 식어. 차가워. 여긴 아직 따셔. 그러면 소리는 찬 쪽에 느리니까 밑에 쪽으로 꺾여서 소리가 이렇게 아래로 퍼 내려가. 이렇게. 그래서 밤에는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저층이 더 시끄러운 거예요. 알겠는 거야? 심지어는 속담도 있어. 낮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듣는데 이렇게. 얘 가야?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야. 속담에도 있어. 알겠나?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도 봤던 문제란 말이요. 유치해. 그럼 고등학교 문제로 바꿔볼까? 땅바닥이 있고 건물이 있어. 근데 건물에 여기 가운데 스피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스피커가 붐붐방 소리가 퍼지고 있어. 근데 그 옆에 그래프를 줄게. 기온, 높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보니까 이 건물 높이, 스피커 높이 H까지 이렇게 되더래. 역전층이 발생했대. 헐. 그럼 반 딱 잘라서 보면 올라갈수록 얘는 차가워. 얘는 따셔. 그럼 여기서 나오던 소리가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갈 때 찬 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냐 위로 올라가냐 그럼 소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다시 여기 반 잘라서 봐. 위에가 따셔. 밑에가 차가워.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얘가. 이해 가야? 그럼 찬 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소리가 이렇게 하면 못 나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 이렇게. 소리들이 이런 분포를 보인단 말이야. 이런 분포. 스피커 소리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야? 소리의 굴절 현상이야. 요 정도 외에는 뭐 나올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소리에 직진 반사 굴절을 하고 있는데 굴절이 소리만 갖고 해서는 너무 할 게 없어서 저 앞에 빛의 굴절 스넬의 법칙 가리키면서 나중에 쓸 전반사를 미리 땡겨서 해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예고했듯이. 이 단원에서는 굴절, 반사 이후에 회절까지만 하면 됩니다. 회절. 자, 봅시다. 회절이 뭘까요? 회절 책에 정의해본 거 보면 되게 어설퍼. 회절이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이런 장애물 틈바구니에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 틈바구니에 딱 부딪히면 요 남은 곳에서 이 파동이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 원래? 여기서는 다 장애물에 부딪혀서 없어진다 치면 그냥 이렇게 남은 것만 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더래. 와이파이. 이걸 회절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의를 하자면 파동이 진행하다 장애물 끝부분에서 다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장애물 뒤에까지 전달되는 현상.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림이 더 이해가 더 나은 것 같아. 파동이 진행하다 장애물 틈바구니. 여기 슬릿이라 그래. 슬릿을 통과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회절이 왜 일어나지? 회절 이유는? 호이펜스의 원리예요. 호이펜스라는 아저씨가 뭘로 유명한 아저씨냐면 이게 물그릇이야, 물그릇. 똑같은 물그릇을 손가락으로 때리면 얘가 푹푹푹푹푹 이렇게 퍼져. 구면파로. 동글동글하게. 얘 가야? 근데 이 똑같은 물그릇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평면파로 퍼져. 이걸 물리학자들이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아씨, 똑같은 물그릇인데 톡톡톡 두드리면 동그랗게 퍼져. 구면파로 퍼지고. 막대기로 두드리면 평면파로 퍼져. 이건 뭐지? 이러고 있을 때 호이펜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야. 내가 설명을 해볼게. 여기만한 물그릇이 있을 때 파동의 파원을 한 점에서 출발시키면 얘는 모든 방향에서 달려가는 속력이 어때? 똑같겠지. 그래서 동그란 구면파를 만든대. 구면파에 있는 파면에 있는 모든 점은 저마다 점파원이 돼서 여기에 있는 점들이 구면파를 각자 새로 만든대. 그때 공통 접선이 다시 파면이 되고 그 파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시 또 저마다 점파원이 되어서 구면파를 만들면 공통 접선이 또 선이 된대. 이해 가야? 그렇다면 만약에 이만한 물그릇에 막대기를 놓고 두드리면 이 막대기에서 생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저마다 구면파를 만들어서 공통 접선이 또 선이 된대. 그럼 또 구면파해서 퍼진대. 이게 호이펜스의 원리야. 이해가 가야? 그럼 호이펜스의 원리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구면파야. 오케이? 한 점에서 출발한 놈이 구면파를 만들었고 구면파에 있는 모든 점들이 파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저마다 구면파를 만들어서 공통 접선을 새로운 파면으로 한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럼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선생님이 회절을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셔요. 내가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슬릿이 있고 슬릿이 있는데 이쪽에서 온 파면이 오다가 장애물에 빡 부딪히고 나면 남은 파면은 요만큼 남는데 이 남은 파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저마다 무슨 파를 만들어? 구면파. 그러면 구면파를 만드니 공통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새로운 파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또 구면파 만들어서 이렇게 또 부채꼴 모양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야? 그러면 회절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을 공부하면 마무리가 돼요. 회절이 뭔지 알겠고, 그럼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은 첫 번째, 슬립폭이 좁을수록. 두 번째, 파장이 길수록.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슬릿이 뭐라 그랬냐면 요 장애물 틈바구니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이라는데 그럼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게 뭐가 잘 일어나는 거야? 어떤 놈은 이렇게 퍼졌고 어떤 놈은 이렇게 퍼졌대.
그럼 A와 B 중에 누가 잘 일어났니? 그러면 A가 잘 일어난 거야. 부채꼴이 넓게 퍼질수록 잘 일어난 거야.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슬립폭이 좁을수록 왜 회절이 넓게 퍼지느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슬릿이 넓어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파면이 평면파에 가까워져. 그러면 요 끄트머리는 구면파가 되겠지만 요 사이는 구면파 만들었을 때 여기는 거의 평면의 끝에만 살짝 꺾여진다고. 이해 가요? 그럼 또 여기는 모든 점들이 구면파 만들다 보면 요렇게 돼서 넓게 못 퍼진다고. 그런데 비교했을 때 슬릿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면이 부딪히다 남은 점이 점파원에 가까워져서 구면파를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슬립폭이 좁을수록 회절을 잘 일으키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럼 얘랑 관계되어 있는 유사 사례가 뭐가 있냐? 강당이나 교회 보면 모퉁이에 스피커를 이렇게 박아요. 이걸 컬럼 스피커라 그래.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어. 왜 이렇게 생겼냐 스피커가? 이게 어찌 보면 소리가 나오는 슬릿이거든. 슬릿이 좁으면 이렇게 회절은 잘해. 근데 위아래로는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스피커는 옆으로 퍼지라고 만드는 거야. 이해 가세요? 테레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 거실에 보면 60인치 뭐 LED, 슈퍼 OLED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제? 그 옆에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홈시어터 하나씩 다 달렸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테레비가 아니잖아요. 모니터지. 그죠? 내일까지 저 인증샷 하나씩 찍어오세요. 그러면 얘는 소리가 옆으로 퍼지라고 만든 거잖아. 얘도 이렇게. 오케이? 얘는 이렇게. 이런 걸 입체 음향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퍼지고 위아래로 퍼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소리의 방향성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슬립폭이 좁을수록 그럴 수 있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을 잘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슬릿인데 한 번은 선생님이 되게 호들갑을 떨면서 탁탁탁탁 때려. 그럼 열에 파동이 날아가. 그럼 이게 파장이 되겠지. 그지? 파장이 작으면 땅 때리니까 하나 땅 때려서 퍼지려고 하면 또 땅 때리면 하나 퍼지려고 땅 때리면 이렇게 퍼져. 즉 쭉쭉 넓게 퍼질 시간이 부족해. 내가 이거를 길게 하나 툭 치고 한참 있다가 툭 치면 하나 빡 맞아서 쭉 한참 얘가 퍼지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쭉 이해 가야? 파장이 길수록 넓게 퍼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을 잘한다. 그래서 얘랑 관계되어 있는 유사 사례는 여봐라! 이 소리보다 여봐라! 복식호흡으로 하는 게 저음이지. 남자 목소리가 저음이라 파장이 길어서 더 멀리까지 가. 그래서 사극 보면 양반이 이렇게 가다 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목소리를 까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남의 집 가갖고 이리 오너라! 그럼 일단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지? 그 다음 저 안에 있는 사람까지 안 들려. 왕이 지그식 하는데 모여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짐이 왕이 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소리를 까는 게 짐이 왕이 된 이유는 이거보다는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멀리 가요. 소리가. 오케이? 그것도 대표적인 예가 버스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크락션 소리가 빽빽빽 높은 음을 써.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차량들한테 위협적으로 니네 죽어! 그러다 죽어! 이런 소리고 백고동은 망망대해에서 부두로 들어갈 때 저음을 쓴단 말이야. 헐림 멀리까지 보내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1층에서 5층에 있는 친구를 부르려고 할 때 길동아 하고 불러야 더 잘 들리지. 길동아! 그럼 잘 안 들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 요거야. 파장이 길수록 저음일수록 회절을 잘해서 멀리까지 간다. 알겠어요? AM 방송, FM 방송 중에 AM 방송은 kHz 대역이고 FM 방송은 메가헤르츠 대역이야. 진동수가 누가 높겠니? kH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얘가 진동수가 크지? 그럼 파장은 얘가 길지. 얘가 AM 방송이라고. 얘가 FM 방송이야. 이해 가요? 그럼 주파수로 봤을 때 이래.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kHz 대역은 회절을 누가 잘하겠냐? AM하고 FM 중에. AM이 회절을 잘해.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AM 방송 보면은 뭐 내 고향 지금 뭐 기독교 방송 이렇게 시골 산간에서 듣는 방송이 많고 FM 방송은 도시에서 듣는 방송이 많아. SBS 파워 FM, 러브 FM 이게 다 FM. 이해 가요?
니네가 오늘 학원 끝났는데 막 밖에 좀비가 뛰어다녀. 막, 씨부라, 뒤질 뻔했다. 그러고 어디서 생존을 했네? 생존자 찾으려고 방송을 때려야 돼. 아니면 재난 방송을 들어야 돼. AM을 맞춰야 돼? FM을 맞춰야 돼? AM이 멀리 간다는 얘기. 알겠어? 그것도 다 이거랑 관계되어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빛도 라디오파부터 전자기파까지, 전자기파 안에서도 라디오파로 갈수록 멀리 간다 그랬잖아. 그게 파장이 길면 회절을 잘해서 그래. 알겠습니까? 이게 회절이고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